시어머니는 늘 웃고 계셨다. 특히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더 그랬다. 우리 며느리는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도 참 착해.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은 안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. 며느리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았으니까. 하지만 아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.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굳었고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말은 더 또렷해졌다.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? 요즘 애들은 정성이 없어.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. 괜히 말대꾸했다가 괜히 문제 만드는 며느리가 될까봐. 그저 다시 냄비를 올리고 행주를 꼭 쥐었다. 시어머니는 그 침묵을 알고 있었다. 그래서 더 편하게 말했다. 아들한테는 말 안 할게. 그 말이 가장 아팠다.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나를 혼자 두겠다는 선언 같았다. 그날 부엌에서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. 사람은 한 얼굴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. 그리고 나는 그 얼굴 중 항상 혼자 보는 쪽에 서 있다는 것도.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은 조용해졌다.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숨막혔다.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. 마치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처럼. 이걸 반찬이라고 해놨어?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.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항상 비슷했다. 비교, 한숨, 그리고 긴 침묵.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. 설명해봐야 핑계가 될 걸 알았으니까. 시어머니는 내 등을 보고 말했다. 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지? 그 말에 손에 쥔 국자가 잠시 멈췄다.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그 순간 이 집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해졌다.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다. 너한테 하는 말이야. 그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경계였다. 그날 점심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다. 밥을 먹으며 웃었고 엄마가 차려준 국을 맛있다고 했다. 나는 밥알을 삼키며 생각했다. 이 집에는 같은 시간을 살지만 다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걸. 아들은 늘 말했다.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.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더 말을 잃었다. 내가 겪은 얼굴을 말하면 괜히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았으니까. 아들은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만 봤다. 밥 차려주며 묻는 안부, 과일 깎아내미는 손, 며느리 흉 하나 안 보는 목소리. 그게 전부라고 믿었다. 하지만 나는 아들이 없는 시간의 얼굴을 봤다. 한숨 섞인 말투, 작게 던지는 비교, 말끝에 붙는 원래 며느리는 이라는 말. 나는 선택했다. 말하지 않는 쪽을. 혹시라도 아들이 엄마가 그럴 리 없어라고 말할까봐. 그 한마디가 내 말을 전부 지워버릴까봐. 그래서 나는 참았다. 참는 게 평화를 지키는 거라 착각하며.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다. 그래서 더 정확히 아들이 없는 시간만 골랐다.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진실을 보고 있었다. 아들만 아무것도 모른 채로. 그날은 이상하게 집이 너무 조용했다. 아들은 출근한 줄 알았다. 현관에 신발도 보이지 않았다.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부엌에 들어왔다. 냄비를 열어보고 한숨부터 쉬었다. 이렇게 해놓고도
살림했다고 말하겠지.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. 이제는 어떤 말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.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. 아들한테는 말 안 할게. 괜히 내가 상처받을까봐. 그 말이 끝나자 부엌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. 현관 쪽이었다.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멈춰 있었다. 그리고 그 문 뒤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. 시어머니는 몰랐다. 그래서 더 솔직해졌다. 너 같은 애들이 문제야. 말도 못하면서 속으로만 쌓아두는 거. 그 순간 문이 조금 더 열렸다. 그리고 아들이 서 있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다 듣고 있었다.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문 앞에 서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.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 쪽만 보고 있었다.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믿는 얼굴로. 그때 아들이 거실로 걸어 나왔다. 엄마.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.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. 이번엔 내가 말할 차례가 아니었으니까. 아들은 차분하게 말했다. 방금 한 말, 나 다 들었어. 집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. 시어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.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. 아들은 덧붙였다. 엄마가 나 있을 때랑 없을 때 다르다는 것도.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. 그날 큰 싸움은 없었다. 소리도 울음도 없었다.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았다. 말을 골라 했고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다. 사이다는 누군가 대신 싸워줄 때가 아니라 진실이 제대로 들렸을 때 완성된다. 그날 이후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지켜진 건 며느리의 침묵이 아니라 며느리의 자리였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. 공감되셨다면 좋아요.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